네, 안녕하세요. 오늘 캠페인의 선언을 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뜨거운 날씨에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소중한 주말 시간을 내셔서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 캠페인 선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캠페인 선언을 시작하면서 한 학생의 편지를 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시험을 치러 나가면서 저는 너무도 자신감을 상실해버렸고 그때마다 주위의 압박감과 억누름이 제 자신을 지탱하는 시간을 단축해 버렸습니다. 명문대학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짓눌렀는지, 왜 나는 아버님께 제 점수에 맞추어 평범한 대학에 간다고 단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결코 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막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네, 짐작하셨겠지만 이 편지는 어느 고3 학생의 유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1980년도에 쓰여진 유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 시사저널에서 1980년도 이 기사를 온라인에 아카이브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죽이는 입시교육이라는 이 긴 기획 기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모범생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고 시험발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지독한 기분이다. 늘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 입시교육 문제가 심각했었나 봅니다. 네, 언론은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중고생의 20%가 이런 충동을 느낀다는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 중에 4명이 초중고 12년 동안 들러리로 희생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89년도에 이 기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입시 경쟁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1989년과 2022년 입시 경쟁 고통은 얼마나 해결되었습니까? 또 학생, 부모, 교사,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학생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 고통을 드러내는 다양한 지표들이 매년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매년 꾸준하게 그 수가 늘고 있고요. 학생 중에 3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학업 부담과 성적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자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자해와 관련한 데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이 잠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언론에서 떠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소식들도 어느새 또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묻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해를 하게 된다. 내가 너무 미울 때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이 낮은 자신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원인의 1위는 공부 때문이라는 수많은 조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들에게 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니?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 평균이 84.9%의 학생들이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66.5%의 학생들만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사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사기관과 교육정책기관에서 매년 학생 청소년들의 고통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이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청소년, 고통의 당사자들,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 또 교육 현장에서 고통을 목도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초중고 12년 대한민국에서 입시경쟁 교육을 겪었던 모든 당사자,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이렇게 선 것인데요.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먼저 싸움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일까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입시 경쟁 고통 속에서 사실은 내 안에 이 문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불기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정도의 경쟁은 어쩔 수 없잖아. 초중고 12년 눈 딱 감고 한번 버텨보자. 또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경쟁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너무 편한 환경에서 불평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살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각자 도생만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어떤 때는 내 안에서도 발견되고 또 어떨 때에는 수많은 이웃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언론에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 경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이고 또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내 삶이 직면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입시 경쟁 고통을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12년 동안 초중고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피해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잘 피해가고 계시나요? 아마 하루하루 이 입시 경쟁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민화입니다.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소녀가 라이트를 들고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고요. 또 어떤 기사가 백마를 타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한 학자가 러시아의 민화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민화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누군가를,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주인공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하는 이런 특징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민화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영웅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우치다 타츠루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른이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타인의 요청에 바탕을 두고 응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타인의 요청을 입시경쟁 고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내 삶이 직면하고 있는 이 입시경쟁 고통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오늘 캠페인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네, 옆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뒤로도 한번 보셔서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 이쪽에는 지금 청년들이 또 좀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청청넥션, 저희 멤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저희 앞줄에는 또 부모님들 따라 나온,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또 이렇게 브이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 나이를 구분해서,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는 그 어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직면한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라면, 누구든 다 어른이다. 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 캠페인에 오늘 참여한 우리의 어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겪는 문제, 그래서 내 삶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이라면 누구나 어른인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입시 경쟁 고통의 당사자입니다. 제가 25년 전 청소년기 시절에서도 이 입시 경쟁이 너무 지겹고 암기식, 객관식 시험을 치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25년이 지나 지금 부모가 된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산을 하고 이렇게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행복을 내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캠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출생률이 40만 명대는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26만 명대로 정말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아주 이 26만이라는 것에 놀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사화하고 정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의 변화는 우연한 계기로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입시 경쟁 고통은 이렇게 사라질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의 GDP는 더 높아지고 우리의 경제적 환경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 출혈 경쟁에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내 마음에 그 필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캠페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노, 배움은 오예 이 캠페인에 나오신 오늘 여러분들은 내 안의 익숙함과 무기력과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로 나오 계신 서로에게 좀 응원의 박수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 안의 이 싸움에서 벌써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하거나 또는 부추기는 국가의 무책임함과 싸워야 합니다. 입시 경쟁의 질서를 견고하게 만드는 잘못된 시스템과 그 거대한 시스템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국가의 무책임함과 또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있는지 저희는 최근 뉴스를 틀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수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그 위에 또 플라티늄 수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티늄 수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뉴스를 틀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 의혹, 의대 편입, 병역 의혹, 해외 연수, 자녀 채용 인턴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해외 명문대에 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스펙을 만들어주는 여러 이런 그들만의 리그의 일들을 보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일들, 또 나와 가족과 이웃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는 또 막아야 할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요구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경쟁교육으로 고통받아온 국민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부모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라. 그래서 나고자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배움을 보장하라. 오늘 행복할 권리,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시민들이 오늘 행복할 교육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런 요구들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국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캠페인 선언문을 저희가 함께 낭독을 하고 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선창하지 않고 저희가 같이 그냥 함께 큰 목소리로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부채를 들고 낭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풍선을 흔들면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교육 고통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 최우선의 과제임을 선언한다. 고유의 독창력을 거리낌 없이 발휘할 그 세상을 오늘 시작한다. 우리는 이제 일어선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날까지
다만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